주가 저점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국면이니까 뭐 이런 조정이 오면은 우리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스쿨 여러분. 오늘은 증문즉답 시간입니다. 원래는 제가 진행을 안 하고 PD님께서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저한테 토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주제는요. 5월 국내 증시 리뷰, 국내 경기 현황과 우리 증시는입니다. 5월 코스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좀 선행지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옆에 계시는데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코스피를 보니까요. 교수님께서 예측하셨던 2600선 근처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5월 적정 코스피를 2600으로 예측하셨던 이유가 궁금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사실 지수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네. 제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할 때 수치 지수를 예측할 수 없다. 제발 그 방향만 맡아달라. 이게 올라가는 국면인지 떨어지는 국면인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올 그 주가 지수가 4, 5월까지는 괜찮다. 네. 네, 괜찮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가 지수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2,700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미국에서 저 금융 국가 부도이익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목표 주가를 2,600으로 좀 낮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수치를 제시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통계 기법, 주가에 선행하는 경상수지나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에 유동성 이런 거, 그다음에 선행지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지수 자체를 예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예측에 나온 그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뭐 2,600까지 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그 근거는 뭐 모델에 나온 수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선행지수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근데 OECD 선행지수는 3월을 저점으로 4월부터 올라갔습니다.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는 변동된 4월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약간 예측오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돈이 은행으로 많이 몰려들었는데 은행 금리가 5%에서 지금 3% 중반 초반으로 낮아지면서 은행으로 몰렸던 돈 일부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런데 뭐 그 정도까지는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5월은 이제 2,577에서 마무리가 됐고 2,600선 근처에서 결국 교수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마무리가 됐는데 6월은 과연 어떻게 예측하실지가 또 궁금해요. 6월, 8월 제가 조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아. 특히 7월에 아주 안 좋게 나와요. 네.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방향은 밑에다. 그래서 조금 더 미국에서 좀 충격이 커질 경우는 네. 뭐 7월 무렵에는 2,400 근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물론 뭐 올 연초가 2,180이었으니까 저는 뭐 2,180을 저점으로 그다음 저점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뭐 거기까지는 뭐 떨어지진 않을 것 같지만은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뭐 예상하는 뭐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그다음에 추세 같은 걸 예상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코스피가 현재 단기적으로만 10% 추세 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추세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뭐 10% 조정이 아니라 한 5%, 10% 조정이 있을 텐데 이게 6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아마 7월 무렵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주가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잘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 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하고 없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고율이 역사상 최고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는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사면서 주가 지수가 좀 더 올랐는데요. 네. 그런데
6월, 8월에 미국 주가가 한 10% 정도 저는 조정을 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그렇게 조정을 보이면은 아마 주식형 펀드로 외국인 자금들이 덜 들어올 거예요. 주식이 좀 외국인들이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해 봤을 때,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주가가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치에만 이렇게 집중하지는 마시고요. 추세가 그렇다라는 걸로 얘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OECD 선행지수, 통계청 선행지수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 선행지수가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OECD 선행지수의 경우에는 반등을 했는데 반면 통계청에서 나온 선행지수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가 또 궁금합니다. 우선 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저는 올 연초에가 2180까지 떨어졌으면 그게 올해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아마 그 3분기에 조정이 오면 주식을 싸게 살 기회다. 4분기 내년에는 그냥 상승 추세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3분기 조정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주식을 안 사신 분이라면 주식을 좀 싸게 살 기회가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OECD 선행지수는 OECD에서 각국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 한국,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지난 3월을 저점을 치고 4월에 약간 반등했어요. 물론 4월 한 달 반등 가지고 이게 추세적인 반등인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등세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은 4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로 OECD 한국 선행지수와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요. OECD 선행지수가 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네. 어떤 때는 2개월 정도 선행을 했습니다. 1, 2개월 선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OECD 선행지수가 3월에 저점을 쳤다고 가정하면은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이 빠르면은 4월, 늦어도 5월이 저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올라간다면은 시차를 두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은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3분기 주가가 조정을 오더라도 전저점 밑으로 떨어지면 큰 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래도 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오르는 향상을 보이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선행지수들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부 항목 중에서요. 건설 수주액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4월에 보니까 27%나 좀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락한 게 큰 의미를 가지겠죠? 제가 4월에 저점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네. 결정적으로 건설 수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선행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근데 선행지수가 7개 지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통계청에서 그의 각 가중치를 줄 텐데 제가 가중치는 얼마인지 그거는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변동치를 고려하죠. 가중치를 주는데. 네. 그런데 다른 지표는 올라다가 한 지표가 27%나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인가? 그런데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4월에 건설 수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5월에는 약간 반등할 거예요. 그다음에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주가 올랐고 경제 심리지수 올랐고요. 그다음에 선행지수에 재고율 지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4월에는 역사적으로 재고율 지수가 130 넘어가지고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재고가 지금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아마 생산을 지금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제조업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5월부터는 재고율 지수도 줄어들 거예요. 재고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마 5월부터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건설 수지의 감소라는 것이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줄지가 좀 궁금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4월에 네. 큰폭 감소했으니까 5월에는 좀 증가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과거보다는 건설이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년대 말에는 뭐 신도시 건설하면서 주택 200만 원 건설하면서요. 건설 투자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약간 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15% 정도로 거의 절반, 비중이 절반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15%니까 높기는 높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설 영향이. 비중이,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좀 건설은 줄어들 것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세부 항목들 중에서요, 앞으로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좀 신호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네. 주가죠. 주가 경기에 선행하니까요. 그래서 주가는 일단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선행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가 개선됐고요.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장기 금리가 좀 더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아마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선행지수 회복에 기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재고일 지수가 역사상 4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건 앞으로 재고일 지수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구성 요인들 보면은 선행지수는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선행지수가 개선이 된다면, 이 선행지수들을 좀 반영을 했을 때 앞으로 코스피 전망도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뭐 선행지수가 증가하고 물론 그 주가가 선행했습니다만 주가 네. 선행하고 이제 선행지수 오르고 경기가 회복될 차례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중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주가 저점 고점이 높아지는 국면이다. 근데 3분기 조정이 오더라도 뭐 지난번 저점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이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선행지수가 이렇게 증가세로 돌아서면 주가가 이제 먼저 오르고 선행지수가 증가세로 조만간 돌아설 텐데 네. 그러면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는 거죠. 네. 아마 수출 쪽면에서 먼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거예요. 아하. 4분기에는 수출이 아마 전년 동기비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5월까지 수출이 뭐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 그런데 아마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겁니다. 그 무역수지 흑자로 들어서면은 경제성장도 수출 쪽에서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좀 올라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선행지수로 보면은 이미 주가는 저점을 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6, 7월, 뭐 8월 좀 조정이 온다는 것은 사실 우리 충격보다는 미국 쪽에서 충격이 올 것이다.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면서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는데 그게 우리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멀리 보면은 선행지수 저점 치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주가 저점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국면이니까 뭐 이런 조정이 오면은 우리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3분기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외부 요인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향이 올 것이고 그게 이제 소비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주가가 반등하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올 3분기의 기회를 좀 잘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추가로요. 원래 예정에 있지 않았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순에 발표된 MSCI 선진국 지수의 우리나라 편입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뭐 우리가 뭐 1인당 GDP 경제 규모로 보면은 선진국에 들어갔어야 했죠. 네. 그런데 MSCI에서 계속 그 이머징 마켓 편입해 놨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일부 제도, 특히 저 외환시장을 하루 종일 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그 수출 의존도가 높고 아직도 애완시장이 우리 정책 당국에서는 예, 그렇게 안정된 단계는 안 들어왔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열 수 없다. 예, 그런데 이번에 좀 애완시장 여는 시간을 좀 늘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아마 MSCI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텐데요. 예, 그렇더라도 뭐 우리 그 애완시장 개방 정도가 OECD 그 MSCI에서 그 요구한 만큼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편입될 것인가? 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제 현재 생각으로서는 아직은 좀 편입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예, 예. 편입이 될 경우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적더라도요. 이 장기적으로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펀드에 보면은 선진국 자금이 훨씬 더 크니까요. 네. 예, 그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면은 뭐 우리 주식 좀 많이 오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편입됐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 속했으니까 이머징 마켓에 속한 그 자금들은 일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아, 예, 그리고 선진국으로 새로 편입한 자금들이 들어오기까지는 네. 좀 그 사이에는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기죠. 근데 MSCI가 6월에 그 우리가 선진국 시장 편입된다고 그러더라도, 예, 제가 앞서 계속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6, 8월에는 미국에서 충격이 와가지고 우리 주가도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조정을 보일 시기에 이게 편입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가 덜 떨어질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주가만 오를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편입 시기가 과연 주가가 좋을 때 편입되면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뭐 주가가 조정 시기에 오면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수는 있어도 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웬만하면 주가가 잘 오르는 시기에 편입되는 게 좋긴 하겠네요. 네.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이 질문들까지 마지막에 해소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직문직답 콘텐츠 정말 빠르게 저희가 질문을 해서 빠르게 내보내는 콘텐츠입니다. 아무래도 바로바로 이 뭔가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궁금증들을 빠르게 해소하고 싶은데 유튜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좀 천천히 나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궁금증들 빠르게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콘텐츠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직문직답 콘텐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